결혼식 당일, 지은은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교회 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이게 정말 내 선택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들의 기대가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예비 시누이 민지가 들어왔다. 민지의 눈빛이 지은을 사로잡았고 그 순간 지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다.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고 지은은 교회를 뛰쳐나왔다. 지은의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짓을?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서울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예비 남편인 준호의 누나였다. 준호와의 결혼은 가족들의 사업적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었다. 지은의 집안은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었고 준호의 집안은 대기업이었다. 이 결혼으로 지은의 가족은 안정된 미래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지를 처음 만난 지은은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끌렸다. 민지는 변호사로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다. 너는 정말 이 결혼을 원해? 민지가 물었을 때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그날 이후 둘은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 민지는 조용히 듣고는 말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결혼식 당일의 도주 후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피신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일단 진정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하지만 곧 가족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걸 끊겠다 오고 위협했다. 지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가족을 배신하는 건가? 아니, 자신을 배신하는 게 더 나쁜가? 민지는 지은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의미 없어.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민지에게 끌리는 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지은은 두려웠다. 만약 사람들이 알면 민지는 대답했다. 그럼 싸워야지.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받아들여.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사회의 시선을 견디는 것. 다음 날, 준호가 민지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은 씨, 왜 그래? 준호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듯 했다. 지은은 미안함으로 가슴이 아팠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없었다. 민지가 나서서 말했다. 준호야, 미안해. 지은이가 원하지 않는 결혼이야.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누나, 너도 이 일에 관여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화가 나서 돌아갔고 곧 양가 부모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이건 반역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서울거리를 걸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직장은 가족 사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민지도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잃을 수 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둘의 관계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는 꿈,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꿈.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랑은 자유로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싹텄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딜레마는 지은을 괴롭혔다. 한편 준호의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울면서 대답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잊지 못했다. 민지와 지은의 관계는 깊어졌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민지는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도 한때 사랑을 숨겼어.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커졌다. 지은의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연락을 끊었다. 너 미쳤어? 한 친구가 말했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이 선택의 대가는 가족의 단절이었다. 지은의 결정 후 상황은 급변했다. 가족들이 지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지은아, 나와. 지은은 민지와 함께 숨어 있었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내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니?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지은은 물러섰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가족 회의가 열렸다. 준호의 가족도 참석했다. 분위기는 텐스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말했다. 이 결혼은 사업을 위한 거야? 내가 포기하면 우리 모두가 망해. 지은은 반박했다. 아빠, 제 인생은 사업 도구가 아니에요. 민지가 나서려 했지만 준호의 어머니가 막았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왜 끼어들어?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은이를 사랑하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충격이었다. 준호는 민지를 노려보았다. 누나, 너 진심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사랑은 통제할 수 없어. 준호는 상처받은 채 자리를 떴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니?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대답했다. 그 시선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은 서로를 의지했다. 민지는 지은의 그림 재능을 격려했다. 다시 시작해. 내 꿈을 지은은 캔버스에 붓을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지은은 직장을 잃었고 민지도 클라이언트들이 빠져나갔다.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야. 이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안아주며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위로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온라인에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비정상적이다. 가족을 배신한 년. 지은은 그 댓글을 보며 울었다. 민지는 무시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다. 가족을 잃는 게 두려웠다. 준호와의 관계가 깨진 게 아팠다. 준호가 나를 용서할까? 민지가 중얼거렸다. 한편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였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탓인가?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난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결의를 흔들었다. 가족의 희생을 무시할 수 있는가?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 아버지의 병은 내 탓이 아니야. 가족의 압력이 원인이지. 하지만 지은은 고민했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이 내적 갈등은 둘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망가졌어.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희생을 요구해. 둘은 화해했다. 밤에 서로를 안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외부에서 새로운 위협이 다가왔다. 준호의 친구들이 민지의 사무실에 찾아와 항의했다. 내 누나 때문에 우리 친구가 상처받았어, 민지는 대응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민지의 직업에 타격을 주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적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고통스럽다. 가족과 사회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은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내 동생을 배신한 대가는 너무 크다.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는 용감해, 한 사람이 말했다. 이 만남은 둘에게 힘을 주었다. 지은과 민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지은의 집에서 만났다. 분위기는 오커드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어머니는 불안해 보였다. 준호와 그의 부모도 왔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가 폭발했다. 사랑. 그건 비정상적이야. 지은은 반박했다. 아빠, 사랑의 정상과 비정이 어디 있어요? 토론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누나, 나 상처받았어.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하다면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준호의 어머니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 가족 명예를 실추시켜. 사회적 정형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물었다. 결혼은 어때? 동성 결혼은 한국에서 불가능해. 지은은 대답했다. 법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싸울 거예요. 이 모임은 감정적 대립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했다. 나는 내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저도 희생했어요. 제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려 했어요. 이 대화는 가족의 상처를 드러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가족의 기대 때문에 사랑을 숨겼어. 후회했어. 모임 후, 지은은 피곤함을 느꼈다. 변화가 올까? 민지가 안아주며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다. 너에 대한 소문 들었어, 한 동료가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민지도 법률사무소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클라이언트가 내 사생활 때문에 불편해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바다를 보며 지은이 말했다. 여기서는 우리만 있어. 민지는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여행 중에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다시 입원했다. 지은은 서둘러 돌아왔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힘들겠어. 이 말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준호의 배신이 드러났다. 준호가 지은과 민지의 관계를 언론에 흘렸다. 다음 날 기사가 나왔다. 대기업 상속녀의 동성 스캔들. 지은은 충격받았다. 준호야, 왜? 준호는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상처받아서. 미안해. 이 배신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는 화가 났다. 가족이 이럴 수 있어. 지은은 위로했다. 용서하자. 그는 아파. 기사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에서 지지와 비난이 엇갈렸다. 용감하다. 추잡하다.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대신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이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LGBT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함께 싸우자. 민지는 법적 조치를 고려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 하지만 지은은 만류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강해. 이 사건은 둘의 결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은 내 선택이 옳은가를 고민했다. 민지도 동생을 잃은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둘은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했다. 갈등은 자연스러워요. 시간을 두세요. 상담은 도움이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다. 나는 민지를 사랑해. 그게 나야.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엄마, 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회 시선이 무서워. 미안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민지가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할 거야. 하지만 이 단절은 지은의 마음에 구멍을 만들었다. 가족의 상실은 컸다. 민지와 지은은 독립적으로 살기로 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지은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다. 민지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차렸다. 우리만의 삶을 만들자. 둘의 일상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친구 모임에서 지은은 너희 관계 이해 못해라는 말을 들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이해할 필요 없어. 받아들여. 한편 준호가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누나. 기사건 민지는 용서했다. 괜찮아. 내 아픔 이해해. 이 화해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 준호는 너희를 지지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쓰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해소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자유야. 민지는 지은의 원고를 읽으며 감동받았다. 내가 자랑스러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의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은은 수락했다. TV에서 동성애는 사랑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시위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요. 민지도 활동에 참여했다.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법이 바뀌어야 해. 둘의 노력은 커뮤니티를 강화했다. 하지만 개인적 희생은 컸다.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민지는 걱정했다. 쉬자.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지은이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 식사 중에 대화가 오갔다. 내 선택을 받아들일게.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어머니도 미안해 라고 말했다. 이 재회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준호의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우리 가족과 엮이지 마. 이 말은 민지를 아프게 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포기할까?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아니야. 계속하자 라고 대답했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했다. 지은은 민지의 강인함을, 민지는 지은의 부드러움을 사랑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의 지은이 말했다. 책 출간 후 지은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인터뷰가 쏟아졌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나요? 기자들이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 때문에요. 하지만 비난도 따랐다. 온라인 헤이트가 증가했다. 너 같은 사람이 사회를 망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민지가 지지했다. 우리는 변화의 일부야. 가족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아버지가 지은의 책을 읽고 연락했다. 내 용기에 감동받았어. 어머니도 집에 와라고 말했다. 지은은 기뻤다. 준호의 가족도 변화했다. 준호의 어머니가 사과했다. 미안해.
내 행복을 빌어 이 용서는 둘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로비 활동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내적 식성은 여전했다. 지은은 내 선택이 모두를 행복하게 했나를 고민했다. 민지도 희생이 너무 컸어 라고 생각했다. 둘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후회 안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절대라고 대답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지은은 강연회에서 말했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요. 가족, 사회, 도덕. 우리는 그걸 증명했어요. 청중은 박수를 쳤다. 시간이 흘렀다. 둘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지은의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민지는 자랑스러워했다. 가족들도 왔다. 축하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의 시선은 있었다. 지은은 일기에 썼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결국 지은과 민지는 함께 늙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을 이겼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개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